네, 이슈타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달여 동안 달려온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다소 맥이 빠진 듯한 좀 썰렁한 분위기였던 선거운동과는 다르게 본선거는 뜨거운 투표 열기를 보였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울산의 유권자들은 80.1%의 투표율을 보여서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투표 참여 열기를 나타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다음 날 바로 21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죠. 이번 선거에서 울산은 그동안 보수 후보의 일방적인 강세라는 지역적 특성이 깨져버렸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울산 전체적으로는 이겼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도 동구와 북구에서 승리를 했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단 말이죠. 자, 오늘 시간은 이번 대선 결과를 두고 하는 방송에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개표 상황을 얘기할 때는 후보라는 호칭을 쓰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번 21대 대선 울산의 투표 상황과 득표 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울산 정치권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울산 지역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3%인가 좀 늦게 나와서 참 놀랐습니다. 박성민 의원하고 김두겸 시장은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은데 실제 개표 결과는 달랐습니다. 김 이사께서도 출구조사 보고 놀랐을 것 같아요. 출구조사를 보는 순간 예. 평소에 우리가 느낌이나 감이 있거든요. 그거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방송사 출구조사가 딱 두 군데가 틀렸거든요. 바로 울산과 강원도가 틀렸습니다. 강원도가 틀렸는데 울산은 말씀했다시피 3%보다 조금 더 벌어지게 처음 출구조사 나왔습니다. 42대 46 정도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렇게나. 그런데 이제 결과를 보니까 47대 42, 41 이러니까 차이가 좀 꽤 났습니다. 예. 21대 대통령 선거의 울산 지역 최종 투표율이 80.1%였는데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당선인, 즉 이제는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결국 울산 같은 경우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겼습니다. 예. 김문수가 이겼는데 이번 대선 투표율을 가만히 보면은 직전 대선의 78.1%보다는 2.0% 울산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80을 넘긴 거죠.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였던 15대 때에 울산이 81%를 넘겼거든요. 그에 비하면 조금 낮지만은 그래도 최근 들어서 여러 선거에서는 가장 높게 나온 게 사실입니다. 예.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울산은 근소하지만 보수세가 강해서 김문수 후보의 승리를 점쳤는데 방송 출구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긴 것으로, 그것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긴 거 나오니까 출구조사가 나오자마자 여러 곳에서 완전히 울산이 뒤집어졌다 이런 분석을 했고 실제로 또 방송에서는 KBS 같은 경우에는 김상욱 울산 남갑의 지역구를 졌다가 더불어민주당으로 옷을 갈아입은 김상욱 의원이 나와가지고 울산이 완전히 디비졌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했는데 그게 다 이제 오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전국 상황을 보면은 이재명 당선인의 득표율이 49.42%,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1.15%로 나타났는데 전국 상황과 달리 울산은 김문수 후보가 47.57%,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42.54%,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중구하고 남구하고 울주군이 거의 50%에 육박했고 넘기기도 했고 북구와 동구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이런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출구조사 보고 놀랐고 김상욱 의원이 K방송 개표방송에 민주당 패널로 나와서 장시간 굉장히 오래 하더라고요. 한 서너 시간 앉아서 이야기를 합디다 하면서 이제 울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해석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좀 유력한 방송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울산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좀 자기식으로 왜곡해서 하니까 좀 울산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뭔가 이상했습니다. 방송인들 용어로 그걸 이제 꼭지라고 그러는데 한 10분 나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고정 패널처럼 나와서 길게 하는 거 보고 그걸 보고도 저는 또 놀랐고요. 자, 울산의 민심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투표 상황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울산 지역 투표 상황을 보면은 5개 구군 중에서 북구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역시 투표율이 높은 만큼 북구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의
투표 공식 종료 시간인 오후 8시를 기준으로 투표를 짓게 했는데 그때는 해보니까 울산 지역의 전체 유권자가 93만 4,509명 가운데 당일 투표, 확진자 투표 여러 가지를 다 합쳐서 모두 74만 5,516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투표했죠. 앞서 지난 29일과 30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도 울산은 상당히 많이 투표해서 30만 3,055명 우편물을 포함해서 이런 많은 인원들이 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 첫날 울산 투표율이 17.86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틀 하면은 40%도 넘길 수 있겠다 이런 했는데 그까지는 못 갔습니다. 종전 최고 기록을 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날 30일 날 12시를 기준으로 투표율이 뚝뚝 떨어졌거든요. 떨어져가지고 지난 대선 사전 투표율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속 말씀을 하죠. 그 본투표일을 또 보면은 본투표에서는 44만 5천여 명이 투표를 했는데 울산의 최종 투표율이 직전 대선 투표 78.1%보다는 한 2% 높아졌습니다. 높아져가지고 80.1%. 28년 만에 80%를 넘기는 기록을 깼습니다. 그리고 역대 대선에서 울산의 최고 투표율이 울산광역시로 선격된 1997년 12월에 실시됐던 15대 대선이었습니다. 이때 기록했던 그 투표가 81.1%. 그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김대중 후보와 이해창 후보가 붙은 선거였거든요. 그때 81.1%로 가장 높았고 중구가 80.7%, 남구가 80.1%, 동구가 79, 울주군이 79.2 이런 식으로 이제 투표율이 심안구 시장 때인가요? 그렇죠. 심안구 시장 때였죠. 그때 이제 그 선거에서 당적도 바꾸고 당적도 바꾸고 그때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죠. 울산 구군 가운데 가장 높은 투표를 보인 것이 이제 대부분 지역에서 북구가 생기기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랬는데 뭐 울주군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높고 했는데 그때는 또 동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동구가 노동자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지역이었는데 젊은이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에서도 동구가 33.71%로 가장 높았고 북구가 33.03%, 울주군이 32.78%, 중구가 31.43%. 남구가 30.35 이런 식으로 나온 거 보면 역시 노동자 젊은 층이 많은 쪽이 투표율도 많았고 또 민주당 지지세도 강했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김태선 수행실장을 띄워주기 위해서 동구에 2번인가 갔지 않습니까? 그 효과도 있었을 것 같고요. 효과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김태선 의원은 굉장히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때는 전국 투표율이 1%포인트 미만의 초박빙이었는데 이번엔 좀 양상이 많이 달라요. 그때 당시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거의 1대1 구도였고요. 지금은 3자 구도로 갔기 때문에 좀 다른데 그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자가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울산의 경우에는 무려 13%포인트가 넘는 차이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겼습니다. 그땐 그랬었죠.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는 울산을 전통적인 강세 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그 결과가 그 당시에는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조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그때처럼은 아니도 어느 정도 차이 났지만 차이가 좀 좁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17년 2018년 대선 지방선거 이때 상황을 보면은 보수 진영이 민주당에 크게 패배한 후에 절치부심했던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 좀 나타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수가 다시 한번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그 분위기가 2023년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상당히 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지방선거에서도 동구하고 북구도 국민의힘이 갖고 왔고 동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국민의힘이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탄핵 그리고 계엄령 이런 하여튼 돌발적인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좀 양상이 많이 달라졌고요.
그때 당시에 과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도 영남권 가운데 득표율 차이가 가장 적었던 것이 울산이었고, 울산은 전통적으로 좀 노동자 소식이기 때문에 스윙보트 역할도 했고, 그리고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이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관심거리였지 않습니까? 예. 관심거리였는데 역시 열어보니까 예. 출구조사 때는 좀 뒤집어졌다 이랬는데 열어보니까 아무래도 여전히 보수의 강세 부분은 그대로 나타났다. 하지만 네. 그 차이는 좀 좁혀졌다. 네, 네, 그것을 네. 좀 유의미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참 울산에서는 대선에서 이 80%를 넘긴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80%를 넘겼어요. 선거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서 염려를 했는데 사전 투표율도 좀 낮고 또 본투표 날 점심 때까지만 해도 투표율이 전국에 비해서 낮았단 말입니다. 근데 오후가 되니까 많이 막판으로 가면서 보수도 결집하고 진보도 결집하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양쪽 세력이 좀 결집했다. 예. 이렇게 봐지고 울산에서 뭐 예를 들어 이준석 후보의 그 어떤 표, 이 표가 어느 정도 나올 거다 사실 관심이 갔거든요. 울산에서 한 10% 두 자릿수가 나오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예. 역시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이 말씀하신 대로 투표 당일날 오후가 되면서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예. 진보대로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예. 이게 이번 선거 결과에서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예, 특히나 이제 보수가 투표를 안 해버릴까 하다가 아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해서 많이 참여했을 것 같은 느낌? 당일날 그 오후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뭐 물론 민주당도 많이 했는데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투표 동료를 상당히 했습니다. 예. 아까 이제 이준석 그 후보 얘기를 했는데 7%? 7점 몇 %이기 때문에 선거비를 비용을 한 푼도 보전 못 받죠. 지금 선거법에 따르면은 이제 예. 10%가 넘어야지 선거 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고요. 10%입니까? 15%입니까? 15% 이상이 되면은 예. 다 돌려받습니다. 다 돌려받고. 그러니까 예. 절반 돌려받으려면 그래도 두 자릿수는 해야 되는데 그걸 예. 못했기 때문에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약 예. 30억 정도가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 푼도 못 돌려받는 그 돈 누가 냅니까? 당에서 냅니까? 당에서 내고 뭐 개인 돈도 좀 있겠죠. 아하, 예. 그럴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선거 전부터 울산에 두 곳 정도가 좀 걱정된다는 얘기들을 했는데 실제로 펼쳐보니까 동구 북구가 그렇게 나왔어요. 자, 구군별 득표 상황도 한번 봐야죠. 예, 울산 중구에서 김문수 후보는 72,445표.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56,743표 예. 얻었거든요. 많이 벌려놨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한 51% 가까이 얻었고 이재명 후보가 39% 조금 넘게 얻었습니다. 예. 좀 표 차이가 좀 났습니다. 남구의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받았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10만 6,700표 정도 받았고 예. 이재명 후보가 8만 1,512표 예.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구하고 남구는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강했거든요. 네. 강했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뭐 김상호 의원이 돌아서면서 자기가 표를 좀 갖고 올 거다 이래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까보니까 그렇진 않았다. 예. 울주군도 김문수 후보가 이겼는데 울주군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7만 4,391표, 이재명 후보가 6만 표 조금 넘게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49.93%, 이재명 후보가 40.73%의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예. 북구와 동구는 완전히 반대인데 이재명 후보가 최다 득표를 했는데 북구는 이재명 후보가 6만 9천여 표, 김문수 후보가 5만 7천여 표, 이재명 후보가 48% 예. 정도, 김문수 후보가 40%, 표 차이가 8% 정도 났습니다. 예. 지난 20대 대선에서 보수세가 강했던 동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예. 이재명 후보가 4만 7,800여 표 네. 1위를 했고 김문수 후보가 4만 1,900여 표요. 그러니까 두 후보의 차이가 표차가 한 6%포인트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 동구 같은 경우에 그동안의 대선에서 보수 후보가 거의 우세했거든요. 그런데 6% 정도 차이를 내면서 진보 후보가 이겼다. 이건 굉장히 이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역시 예. 말씀하신 대로
이 김태선, 민주당 김태선 후보의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네네. 김태선 의원의 어떤 영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번 선거 결과 한번 분석을 해보죠.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는 21대 대통령 선거 전부를 가만히 보고 놓고 보면 울산뿐만이 아니고 가만히 놓고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선거가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각종 신문들 예. 그리고 뭐 인터넷 매체들 이런 것을 가만히 보고 또 우리나라 지도를 가지고 이제 분할을 해놓은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우리나라가 동쪽과 서쪽으로 반반 나뉘어져 있다. 나뉘어져 있어요.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진보와 보수.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범보수, 범진보로 나눠졌을 때는 역시 예. 지난번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 선거 당시의 표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왔다. 1% 정도 차이였다. 이건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구도 불행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예. 앞으로 이 부분을 반드시 청산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고요. 예.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내세웠던 게 뭐냐면 취임사에서도 내세웠지만 예. 통합의 리더십 이야기했거든요. 이 통합을 풀어가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이 부분도 풀어가야 된다. 예. 이걸 풀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어떤 식으로든 앞으로 정치가 나아갈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특히 지금 그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TK와 PK 울산 같은 경우에도 출구조사 때만 해도 울산이 뭔가 좀 달라졌다 이랬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울산까지 포함해서 울산,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모두 다가 빨갛거든요. 예. 이 빨간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민주당이 선전했던 곳은 뭐냐면 경남에서 거제, 예. 김해, 울산에서 동구, 북구 딱 이렇거든요. 이걸 제외하면 전부 다 이었거든요. 강원도도 보면 춘천과 원주를 제외하고는 다 빨갛습니다. 예. 특히 경기도도 보면은 강원도 쪽에 붙어 있는 쪽은 빨갛고 예.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고 동과 서로 갈라져 있는 이 현실. 예. 이걸 하나도 극복을 못했다. 이번 선거에서. 네. 역시 그것이 굉장한 숙제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선거 방송도 계속 지도를 그려놓고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분할이 이제 쉽게 눈에 띄게 그렇게 그래픽을 보여주던데. 그런데 지금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색깔로 구별하는 거. 저도 이 말을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 색깔로 구분하는 걸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옷을 입어도 파란 옷을 입고 빨간 옷을 입고 뭐 빨간색 옷을 입으면 또 오해를 하고 파란색 저는 거의 매일 파란색 옷을 입거든요. 예. 거의 매일 파란색 옷을 입습니다. 나는 파란색 옷을 입고 다니는데 그럼 나는 맨날 그렇게 파란색으로 평가받아야 하는가? 이거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색깔로 구분하는 것부터 좀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던 참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숙제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주목할 부분은 수도권의 민심이에요. 수도권의 민심이 지금 어떻게 흘렀느냐. 그렇죠. 이제 경기도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선인이 50%가 넘는 득표를 보였고요. 서울은 47대 41이거든요.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하고 송파 뭐 이 정도는 그 국민의힘이 거의 한 4곳 정도를 이기고 나머지 다 졌거든요. 다 졌는데도 불구하고 득표를 보면은 47대 41. 그거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질 않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번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수도권은 역시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히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건 사실인데 서울만 놓고 보면은 어떤 이슈에 따라서든 진보와 보수가 갈릴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가 사실은 지금부터 굉장히 관심거리고 관전 포인트를 안겨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민주당은 교만해졌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조심 행보를 할 테지만은 자, 이 국민의힘은 책임 떠넘기기, 네 탓, 내 탓, 진통을 넘어서 일대 책임 공방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지방선거의 공천권이 사실 당권하고
같이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권을 장악해야 되는데 당권을 놓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사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친윤이 당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친한 그룹에서는 이 당권을 뺏어오려고 할 것이고 예. 그 싸움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을 하면 할수록 앞으로 이제 보수 진영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유권자들의 심판은 더 냉혹해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해체 수준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네. 다음 지방선거에는 완전히 진짜 쓴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부터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흔히 입에 달고 사는 게 환골탈퇴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환골탈퇴해야 되는데 안 할 것 같아요. 정치인들의 환골탈퇴는 아무도 믿지 않죠. 예. 믿지 않고 그냥 옷만 바꿔 입는 거죠. 옷만. 그러니까 몸은 그대로인데 옷만 바꿔 입는다고 탈퇴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민들도 믿지 않고요. 예. 그러니까 이 환골탈퇴, 정말로 환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보수 진영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들 이제 조금 바뀌는구나 하는 체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지금은 체감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예. 그 노회찬 의원 돌아가신 분, 그분이 이제 그 환골탈퇴해야 한다고 해놓고서 목욕탕에 들어가서 때만 밀고 나온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일화입니다. 유명한 유명한 일화죠. 의혹인데 예. 사실은 때도 안 밀고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목욕탕 들어갔다 피묻힐만 하고. 그런 사람도 많기 때문에 예. 보수 진영이 오늘날 이 모양이 됐다는 자기 반성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자, 득표율 50%를 넘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대통령이 됐고 득표율 50%를 못 받고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50%를 넘지 못했는데 어떤 대통령이 될지 일단 취임식 마치고 점심 식사를 야당 대표들하고 했는데 저는 이게 좋게 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특히 메뉴를 비빔밥으로 선택해가지고 잘 드셨기 때문에 뭐 이런 통합의 정치, 비빔밥의 정치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단순하게 이제 이벤트로서의 비빔밥이 아니고 앞으로 정치도 비비고 국민들도 갈라진 민심을 비비고 이래가지고 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잘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슈타파를 마치겠습니다. 울산매일 김진영 이사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